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3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고요. 1번.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의 즉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 및 시운전비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맞습니다. 4번. 토지 등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한 경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거는 틀렸고요. 이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련 세금이지 않습니까? 유지 또는 보유 이런 관련 세금이고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 주식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이를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처리를 한다. 맞습니다. 2번.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틀렸습니다.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조정입니다. 자본조정. 자본조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자본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자본잉여금 중에서 주식발행 초과금 이런 게 자본금으로 전입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말이죠. 4번. 주식 할인 발행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하여 상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차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하여 상계하고 하는 방식이 감자차손이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 자본 항목이고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득유계,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고 자본잉여금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이렇게 있고요. 자본조정에는 자기 주식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둘 다 자본 조정 항목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반대되는 상대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자차익 같은 경우에는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상대되는 계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면은 자본 조정, 플러스 항목이면 자본잉여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 있고 유무형 자산 재평가 잉여금 등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에는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도가 있는데요. 법정 적립금에는 이익준비금하고 기타 법정 적립금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은 충분합니다.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미국 달러와 지폐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죠. 2번. 사용에 제한이 없는 보통예금 500만원. 보통예금 중에서 사용 제한 없는 거 당연히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죠. 3번. 만기가 도래하여 현금 회수가 가능한 바드러움 1000만원. 일반적으로 바드러움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데요. 만기가 이미 도래를 해가지고 현금 회수가 당장 가능하대요. 그런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맞고요. 상환일이 1년 내인 단기 대여금 1000만원. 근데 1년 내이기 때문에 이건 유동자산이긴 하지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이거는 당좌자산 그런 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영업이익 계산하는 부분 쉽게 매출액부터 쭉 비용 차감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액. 그냥 매출이라고 쓰겠습니다. 매출. 맨 윗단에 있는 거. 1억 원이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나와 있죠. 매원이라고 쓰고요. 제가 5천만 원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익 제가 매총이라고 쓸 거고요. 이거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판관비 항목이잖아요.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니까 일단 매출액, 매출 원가는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판매 관리비 항목이죠. 제가 접으로 쓰겠습니다. 접대비 500만 원. 그리고 차량 유지비. 당연히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에 포함되면은 매출원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제조원가가 아닌 것을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 일반적으로 판관비 항목 맞죠? 그러니까 차로 쓰겠습니다. 차 100만 원. 이고 기부금은 그냥 기부를 한 거지 어디 영업의 비용이지 영업 관련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부금은 포함이 안 되고요. 잡손실도 마찬가지로 영업 관련 비용이 아니니까 이것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접대비하고 차량 유지비 이것만 고려를 해가지고 영업이 0으로 쓰겠습니다. 0. 영업이익은 5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빼면은 44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정답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 항목에 뭐가 해당되냐 이걸 아시면은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 가액에서 차감한다. 맞습니다. 뭐 지급 수수료 이런 걸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발행 가액에서 이렇게 가감 조정을 해줘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사채 발행 비용은. 그래서 맞고요. 2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경우에는 할증 발행한다. 틀렸죠.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때는 그 할인 시장 이자율이 밑에 이제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할 때 쓰이는 이자율이잖아요. 그게 더 크면 할증 발행이 아니라 할인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해당 사채 액면 가액에서 차감하여 기재한다. 맞습니다. 4번.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되는 항목이니까 이거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 그 둘 중에 뭐가 더 클 때 할인이 되고 할인 발행이 되거나 혹은 할증 발행이 되는지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다음 자료는 하나의 제품인 비행기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하나의 실제 단기 제조 간접비는 120만 원이며 회사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대요. 비행기 A의 단기 총 제조한가는 얼마인가? 비행기 A 구해보겠습니다. 비행기 A의 직접 재료비 60만원, 직접 노후비 40만원이죠. 여기에 제조 간접비 포함하면은 이제 단기 총 제조한가가 나오죠. 계산을 해보면 직접 재료비 60만원, 직접 노후비 40만원, 이고 제조 간접비 총액이 120만원이잖아요. 120만원에 근데 이거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배부를. 직접 재료비 합계는 150만원이니까 분모가 150만원이고 분자는 60만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148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주어진 대로 계산만 하시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7번. 다음 자료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다. 비정상 공손 수량은 얼마인가? 기초 제공, 단기 착수, 기말 제공, 공손품 다 나와 있죠. 정상 공손이 완성품 수량의 3%이다. 이거는 그림을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기초가 기초 제공품인데요. 그게 3,000개죠. 3,000개. 그리고 단기, 착수, 완성 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단기 착수 완성이 안 나와 있잖아요. 단기 착수량 2,300개만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걸 일단 비워두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100개죠. 그리고 공손
공손 200개입니다. 200개. 이 중에서 정상, 비정상이 있겠죠. 그러면 단기 착수 안성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거는 T 계정을 그려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제공품 제공품의 T 계정인데요. 기초 수량 나와 있죠. 이거 수량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3,000개.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한 개 2,300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완성된 거는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X인데 기말 제공품은 여기 1,100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공손도 나와 있죠. 공손이 여기 200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산해 가지고 완성품 수량이 알 수가 있죠. 완성품 수량은 4,000개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선입선출이든 평균법이든 상관없이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 완성 이게 합쳐서 이게 4,000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착수 완성은 1,000개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상 공손이 완성품 수량이 3%라고 합니다. 3%. 완성품 수량 4,000개죠. 4,000개에 3%니까 정상이 120개고 그러면 당연히 비정상은 80개잖아요. 역산을 해보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 관련 문제들은 이렇게 그림 같은 거를 그려서 푸시면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8번. 주세정은 정상 개별 원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시간당 만원, 예상 직접 노무시간은 110시간, 실제 직접 노무시간은 100시간이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40만 원인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 제가 OH라고 쓸게요. 오버헤드 코스트의 약자인데요. 실제 OH는 140만 원이죠. 그리고 배부 OH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는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하는 겁니다. 실제 조업도. 그러니까 예상 조업도가 아니라 실제 조업도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100시간을 곱하고 예정 배부율 이게 만원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은 배부 차이 40만 원이 나오는데요. 여기 40만 원 보면은 어쨌든 뭐 1, 2번은 틀렸고 이게 과손지 과대인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고 배부를 한 제조 간접비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보다 배부액이 적으니까 과소 배부죠. 과소. 그러면은 정답이 3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번. 공통 부문 원가를 각 부문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건물 감가상각비는 건물 점유 면적 나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종업원 복리후생 부분 각 부문의 종업원 수 합리적이죠. 그리고 기계 감가상각비 기계 점유 면적 이거는 기계 작업 시작 시간으로 작동 시간 혹은 작업 시간으로 배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계 점유 면적보다는. 그래서 이 3번이 틀렸고요. 4번 전력 부문,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 이 9번 문제는 뭐 상식선에서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다른 것들 봤을 때 이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뭐 사용 시간 뭐 이런 거를 딱히 하기가 어려우니까 점유 면적으로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볼 수 있겠고 기계 장치는 실제로 가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생산품이 어떻게 달라지니까 가동 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약간 회계라기보다는 상식 같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번 아래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중 고정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고정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찾는 건데요. 일단 보시면 주업도에 따라서 총원가가 1번은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이거는 변동원가 그래프고요. 변동입니다. 변동. 2번 주업도에 따라서 총원가가 그대로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고정이에요. 고정. 3번 주업도에 따라서 세로축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죠. 이거는 변동입니다. 변동. 4번 주업도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로 이렇게 변동하는데 이런 거는 뭐 변동, 고정, 준변동, 준고정 원가 전부 다 이런 그래프는 없고요. 그 고정 원가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감소를 하는 그 그래프가 고정입니다. 이렇게 돼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이거 포함되는 거 구하는 건데요. 1번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바로 정답이 나왔죠. 이거 정답이 1번입니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2번 매출 애누리액. 차감하는 항목이죠. 포함이 아니라 환입된 재화의 가액. 이거는 매출 환입입니다. 이것도 차감 항목이죠. 4번 재화를 공급한 후에 그 공급 가액에 대한 할인액. 이거는 매출 할인에 대한 내용인데 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그 할인 전부 다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니까 2, 3, 4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다음은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확히 그런 목적이 맞습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죠. 2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4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내국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거 건설 자재 전부 일부를 부담하는 거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거 맞고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거. 자재 전혀 부담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건 용역의 공급이 맞죠. 그리고 3번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용역의 공급이죠. 맞습니다. 4번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는 것. 이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입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이게 위에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위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도 용역의 공급인데 그게 아니면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1번하고 4번에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판단 시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인적공제 나이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예, 원칙 맞습니다. 2번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전날의 상황 맞고요. 과세기간 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의 상황에 따른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것도 사망일 전날.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날이잖아요. 사망한 자도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나이 판정 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한다. 하루라도 있으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과세자, 납세자한테 어떻게 보면 편의를 준 거죠. 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구하는 거고요. 종합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죠. 퇴직소득은 포함이 안 됩니다.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따로 과세가 되는데 그걸 분류과세라고 하고요. 종합소득 금액은 어떻게 외우시면 편하냐면 2배 4 근연기 이렇게 앞글자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자 2배 4 근 연기 2배 4 근연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편하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고요. 일단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원천 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아닙니다. 원천 징수된 소득이라도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틀린 겁니다. 3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전혀 아니죠. 영세율 적용이든 아니든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상 내용이고 소득세법상은 어쨌든 간에 영세율이든 면세든 과세든 매출로 잡히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4번,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 다른 종합소득금에서 공제한다. 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이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4번이고요.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소득이면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차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손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안 됩니다.